저는 그래서 역전세난과 관련된 대책은요, 자연스럽게 부동산 시장의 하방을 다져주는, 말로는 연착륙이라고 표현을 하게 될 거라고 보여지는데 기본적으로 하방을 다져주는 쪽으로 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반기 정책 방향이 발표된 것들을 보게 되면 첫 번째가 보유세 부담이 낮아진다. 전세 자금 반환이 힘든 집주인 규제를 풀어준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신탁사 특례 허용을 하고요. 재건축 재개발이 2, 3년 정도 빨라질 것이다 라는 내용도 나오고요. 지금 무언가 해결을 해주려고 하는 듯한 좀 경제 방향이 활성화되는, 즉 바꿔 말하면 금리가 너무 높았기 때문에 경기 침체로 흘러갈 수 있는 상황에서 그 다음 단계에서는 경기를 활성화되는 쪽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게 정부 정책의 방향이다. 정부 정책의 방향에 있어서 부동산 시장을 보게 되면은요, 지금 침체 상황으로 흘러갈 수 있는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경제 정책을 좋게 앞으로 활성화된 쪽으로 가야 되죠. 이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으로 보게 되면은요, 부동산 시장은 서울, 수도권, 지방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일단 입지가 좋은 곳부터 조금씩 살아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한숨을 돌린 거죠. 자, 한숨을 돌렸는데 지방을 활성화시켜주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서울, 수도권, 지방까지 다 활성화가 되게 되면 또다시 사람들이 몰려들 수가 있죠. 리스크 관리가 안 됩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가계부채가 걱정이 됩니다. 안 되죠. 결국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지방주택 활성화 부분이 뒤로 밀릴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보여져요. 지방에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 보면 조금 속상한 내용이겠지만 현재 평균적으로 보게 되면 서울, 수도권, 지방 같은 경우는요. 지방 같은 경우는 광역시도 어느 정도 살아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 상황에서 지방주택 활성화는 뒤로 밀릴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냐라고 얘기했더니 역전세난이라고 하는 부분이 최근 2달 정도 굉장히 신문지상에 엄청나게 내용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신문지상에서 엄청난 내용들이 나왔기 때문에 정부도 이 내용들을 인지하고 있죠. 결국 이렇게 투기한 놈들 또 살려줘야 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대출 규제를 풀어주는 쪽으로 흘러가게 된다는 거. 지금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문제로 인해서 집을 내놔야 되는 상황이었고요. 집을 내놔야 되는 사람들이 다시 한번 숨통을 트이면서 내놓는 것들을 2, 3년 뒤로 연장을 해버리는 상황이 만들어졌을 때 과연 집 가격이 떨어지게 될까요? 저는 그래서 역전세난과 관련된 대책은요, 자연스럽게 부동산 시장의 하방을 다져주는, 말로는 연착륙이라고 표현을 하게 될 거라고 보여지는데 기본적으로 하방을 다져주는 쪽으로 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제가 실수요자들은 집을 사도 괜찮다라고 표현을 하는 이유, 물론 이제 입지가 좋으면서도 균형 가격이 깨져 있는, 그래서 가격이 싼 것처럼 보이는 물건들을 사도 좋다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이런 현상인 겁니다. 결국 이런 역전세난으로 인해서 정부가 이렇게 대출 규제를 풀어준 적이 그러면 과거에 있었냐? 정확히 2004년에 있었습니다. 2004년에 역전세난으로 난리가 나는 상황이 발생을 하자 정부는 전세 반환 대출이라는 것을 통해서 시장이 하방으로 경착륙하는 것을 막아줬죠. 근데 하필이면 이제 지나고 나서 하는 얘기겠지만 그 당시에 올랐던 지역은요, 서울과 당시 일기 신도시와 같은 일부 지역들만 집 가격이 올랐던 상황에서 규제가 들어와서 사람들의 심리가 위축되고 이 상황에서 물량은 늘어났던 상황이 입주 물량이 늘어나니까 역전세난이 왔고 이런 상황에서 연착륙을 위해서 풀어주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것들이 하방이 되면서 그 이후에 2005년과 2006, 7년 급등하는 현상들을 만들게 됩니다. 결국 지금 현재 상황에서 보면 그때와 똑같다. 그래서 앞으로 급등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아니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하방을 막았다. 하방을 받쳐줬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훨씬 더 맞다라는 거죠. 보수적으로 밸런스 있게 보면서 그러면서 지금 시장에서는 대외 환경까지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대외 환경적인 측면을 계속 언급을 하지만 아직까지 숨어있는 변수들이 뭐가 있을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얘기를 했고요. 이런 리스크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특히나 지금 두 채, 세 채 막 이렇게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들어가겠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뭐 세금 같은 거 고려해가지고 한 채를 팔고 갈아타기 형식으로 해서 관리를 하겠다 하는 정도를 제외하고는 함부로 들어가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중 주요 대책을 한번 보니까 역전세란이 가장 먼저 한번 봐야 될 건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역전세라는 것들은 하방을 다져주는 것들로 간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이제부터는 전세 매물이 줄어드는 속도와 줄어드는 것들을 모니터링을 하라고 말씀을 자주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역전세란에 관련된 역전세 대책이 나왔다는 얘기는요, 가장 위험스러운 수준까지 왔다는 얘기고요. 이런 대책이 나옴으로 인해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때 이 속도가 빨라지게 되는 경우는 또 다시 여러분들 타이밍 잡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지금부터 전세 시장에서 시장의 흐름이 입지가 좋은 중심지부터 외곽지까지 전세 매물이 빠지는 속도, 그다음에 전세 매물의 가격대가 움직이는 거, 현재 매물이 어느 정도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꾸준히 모니터링을 해봐야 된다. 자, 그 밖에 주거비 부담 완화라고 바로 또 옆에 있죠. 자, 종부세 공정시장가액 비율 유지, 그다음에 대출과 관련된 것들을 추가 공급을 하겠다. 청년층, 그다음에 신혼부부 관련된 부분. 즉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 투자자들이라고 하는데 투자한 지 얼마 안 된 분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을 놓치는 건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 중에 상당수의 사람들이 돈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죠. 투자자들은 지금 아직까지도 묶여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뭐 분양권도 사실 만만치 않고 취득세 중과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자, 이런 상황에서 살 수 있는 사람들은 결국 청년 계층, 2030 세대와 같은 계층이 없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흔히 말하는 대로 대출과 같은 유동성을 공급해서 다시 한번 바닥을 다지겠다, 연착륙하겠다는 의미가 상당히 강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갈 수 있는 곳들은 금액대 때문에 정해져 있겠죠. 이 정해져 있는 사람들이 갈 수 있는 대상 지역으로 관심을 보여야 된다라는 생각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와 있는 경제 정책 방향 중에서 부동산 대책과 관련된 부분은요, 철저하게 연착륙입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반등장이 나왔다. 일부 지역의 반등장이고 주로 상급지와 중급지에서도 상급지에 해당되는 것이 반등장이 나왔고, 그네들이 이전에 정말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나온 반등장일 뿐, 실제로 정부가 하는 행동들은 여러 가지 변수나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지금 현재 더 이상 떨어지지 않도록 유동성을 공급하고요. 리스크 부분에 대해서 가장 지금 취약계층인 역전세난을 맞은 사람들에 대해서 핀셋 규제 완화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근데 이걸 가지고 지금 막 또 지금 동상이몽을 하시는 분들 전문가 중에서도 좀 있죠. 유감스럽게도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을 전 드리고 싶네요. 이렇게 얘기하면 저격한 건가요? 근데 저격한 것이 아니라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생각보다 부동산 시장은요, 단순 논리로 하나 둘의 인과관계로 흘러가지 않는다. 정말 많은 부분들이 다 섞여서 돌아가게 있는데, 다행히 제가 본 바에 의하면 2000년대 중후반의 모습과 지금 현재의 모습들을 볼 때는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공급 기반 확충과 관련된 부분은 별도로 얘기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뭐 3기 신도시는 뭐 똑같은 얘기니까. 다만 신탁사 특례 정비사업 활성화, 기존 조합 대비 2, 3년 단축이라고 하는 것. 결국 정비사업에 대해서 촉진을 하겠다는 얘기가 되겠죠. 정비사업에 대해서 촉진하겠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투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재건축과 재개발에 대해서 투자의 패턴으로 되게 좋다라고 여러분들은 판단하시고 접근하실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오히려 이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오히려 전세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요인이 만들어진다라고 봅니다. 왜? 정비사업 활성화라고 하는 부분은 결국에는 이 속도가 빨라짐으로 인해서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사업이 빨라지면서 가격이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는 부분은 첫 번째 직전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기존에 있는 기존 신축 아파트 같은 것이 올라가야 되고 가격이 올라가야지 사업성이 더 높아지면서 투자자들이 몰려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굉장히 좋은 얘기면 틀림이 없죠. 문제는 이것을 했을 때 이렇게 활성화가 되잖아요. 활성화가 됐을 때 그래서 투자자가 몰리고 가격이 오른다가 중요하겠지만 만약에 시장 자체가 제가 지금 언급해드렸던 것처럼 조금 애매한 상황이다. 지금 좀 리스크가 존재하다라고 얘기하게 되면 여러분이 집을 별로 안 사잖아요. 이랬을 때 이분들이 뭐가 발생하냐면 이주 수요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주 수요가 발생하는데 시장이 애매하게 된다?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전세 가격 상승과 전세난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겠죠.
그런 경우에는 신축보다는 오히려 갭 투자가 활성화되는 시장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세 가지 챕터 중에서 공급 기반 확충이라고 하는 부분은 올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내년까지 전세난과 관련돼서 좀 집중해서 좀 봐야 될 부분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게 되면 역전세 대책과 주거비 부담 완화 대책은 연착륙 방안이고요. 공급 기반 확충과 관련된 부분은 다 좋은데 전세 가격 상승과 맞물려서 중기적으로 좀 봐야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보면서 시장 분위기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다시 한번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과정에 대해서는 부동산 노포가 계속 진행되는 한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 이야기를 나누도록 해야 되겠죠.